이거는 옛날 구옥에 그냥 수리만 해서 문틀을 끼운 건데요. 이것도 이 옛날 집이라 이 기울어진 부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시공을 해보니까 기울어진 부분이 많아서, 그리고 이 부재, 이쪽에 보시는 이 부재가 다 일정하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벽이었던 부분을 창호를 설치한 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랭이 뜨듯이 깎아서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이것도 벽이었던 부분을 광창을 넣는 경우가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가장 큰 치수로 문을 짜서 그 그랭이 맞춰서 깎아서 고정을 하고 뒤에 건지턱을 대줍니다. 건지턱을 뒤쪽으로. 그래서 틈이 안 보이도록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기존 수장을, 인방을 깎은 경우도 있어요. 너무 안 맞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364-2 부속체에 속하는, 이거는 새로 지은 건물이고요. 요 부분에는 문틀을 다 8개소를 다 문틀을 짜서 넣고, 이 윗부분은 유리 쫄대만 설치해준 그런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글라스로 지어져서 북미산 홍송으로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364-2 본체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문이 폭이 2m 40이 넘습니다. 한식으로 따지면 이제 8자가 넘는 문인데, 이거 울거미 재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이거는 소나무입니다. 이 집은 소나무로 제작했기 때문에 울거미 재단이 상당히 까다로운 문짝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유리문이라 또 호차를 보통 통상적으로 미닫이문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미닫이문은 2개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하중을 생각하고 그래서 2개를 더 넣었습니다. 중간에 호차를 2개 더 넣어서 하나, 둘, 셋, 4개를 넣어서 하중을 분산시켰고요. 그리고 기존에 레일이 4각 레일, 노출 레일이었었는데 오메가 레일로 바꿨습니다. 기밀도도 있고 작동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 오메가 레일로 바꿔서 호차를 추가해서 중간에 2개를 더 설치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문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미닫이 문 달 때 호차로 다 각도를 조절하게 됐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문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설치를 했어요. 그 문에 맞춰서 저희가 직접 했어요. 원래는 대목일인데 저희가 그거를 직접 했어요. 제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여기도 같은 그 문이고요. 그 특이한 거는 또 저는 이제 이 활주를 민가에서 활주 쓰는 건 처음 봤는데, 이거는 이제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활주를 썼고요. 일단 절 같은 데 가면, 절 같은 데 법당 건물 그런 데 보면은 활주를 자주 볼 수 있는데 참 특이했습니다. 자, 이건 내민창 전경이고요. 아까 설명드린 창문, 창문이라든가 그런 게 이제 완전하게 설치된 상태죠. 요거는 이제 여밈대, 고정 여밈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뒤로 창문이 왼쪽으로, 이거는 왼쪽으로 열리게 되고 이런 쪽은 오른쪽으로 열리게 되죠. 아까 설명드린 여기서 폐유리가 90도로 울거미 없이 만나야 되기 때문에 수직 수평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소였습니다. 자, 요거는 384 측면 384번지 측면 출입구인데요. 여기도 일단 목 구조에 저희가 다 문틀을 시공을 했고요. 네. 문틀을 보시면은 이게 폐허유리가 16mm 폐허유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문 하중이 혼자 들을 수 없을 정도로 하중이 굉장히 이제 나가게 되겠죠. 그 문틀은 일반 레일하고는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문틀을 그려보면은 이제 문 촉 홈이 들어가고 V레일 홈이 또 여기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제가 샘플을 제작을 해왔는데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하부 부분은, 상부 부분은 일반 미닫이문하고 똑같고요. 하부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옆면에서 보여드릴까요? 네, 잘 보이시나요? 옆면에서 보시면은 이 레일을 탈착형입니다. 이 레일이 탈착형으로 이렇게 V 레일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M사, 외국의 M사의 제품인데 지금 거의 이 제품을 쓰고 있고요. 여기서 이 홈이 9mm에 딱 맞게 이렇게 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딱 껴서 이탈이 안 되거든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되고, 자, 지금까지 보던 호차의 형식하고는 좀 다르다는 걸 이제 느끼시게 될 텐데, 자, 보시면은요, 작동하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잘? 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호차는, 일반적인 호차는 문 울거미 마기에 설치가 되는데, 이 호차는 울거미 선대에 설치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래서 선대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호차가 사각으로 45에 45 정도가 되거든요. 이건 새로운 형식이라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호차가 거의 이 정도를 차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피스로 이렇게 고정하게 됩니다. 피스가 이렇게 이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마기가 여기 와서 닿아야 되는데, 마기가 이렇게 와서 여기 관통돼서 여기서 쐐기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 끌구멍이 파고 여기가 좀 많이 남아야지, 그래야지 힘을 받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쐐기를 주는 거니까 이렇게 쐐기를 주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울거미를, 마기를 넓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105mm, 마기는 105mm 정도 쓰고, 선대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45mm를 속에서 파내서, 홈을 파내서 호차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81mm가 돼요. 81mm 정도.
이렇게 넓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호차를 쓰느냐? 그 이유는 이 페어유리를 쓰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뎌야 됩니다. 근데 일반 오메가 호차라든가 시중에 나오는 호차를 쓰면은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호차가 이렇게 플레이트가 이렇게 휘어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문이 이제 내려앉아서 레일에 끌려서 작동이 안 되게 돼요. 그 힘을,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고하중 호차를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입문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출입문이 하나가 그림에 이렇게 호차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뒤에 사창 홈이 들어가는데 요즘에 나오는 이제 테이핑 레일이 있습니다. 레일. 요 문 두께는 사창 문 두께는 18mm이고요. 18mm고 그렇게 해서 요거는 호차가 필요 없이 테이핑 레일을 붙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대갓집 같은데 이런 내부 문 같은 거 보면은 실제로 제가 경험상으로 볼 때 수리하다 보면 이 테이핑 레일 대신 요즘엔 현대적인 이제 레일이 이렇게 쓰이게 되는데 옛날에는 대나무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홈에 대나무가 깔려 있어서 원활하게 작동을 하게끔 그렇게 제작을 했었고요. 옛날에는 지금 외부 출입문은 거의 지금 이 방법으로 미닫이 출입문은 이 방법으로 다 설치를 했고요. 문틀까지 제작을 해서 이 문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문짝처럼 보이게 고정창으로 설치를 한 거고요. 다 이 안에는 페어유리가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문살을 여기서 이 문 같은 경우는 문살 같은 경우 이제 위에서 평면으로 잘라서 봤을 때 이게 선대가 되고요. 여기에 살이 되겠는데 선대가 되고 살이 되는데 여기서 조립할 때 이거는 유리 턱이 되겠고요. 페어유리가 감봉이 이렇게 보이겠죠? 페어유리면은 뒤에 쫄대를 이렇게 박을 거고요. 이렇게 해서 조립이 되고요. 여기 커팅을 해서 여기다가 쐐기를 주면 조립할 때 이런 형식으로 조립이 됐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울거미 부분과 마찬가지로 살도 폭이
24mm로 해서 빈모를 설치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지금 설명드렸다시피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내부 덧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내부 덧문은 지금 요거는 맨 전면에 보이는 게 설명드리는 게 두껍다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창호지 창이 있고 맨 바깥에 방충망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설치가 되는데 덧텀대가 있고 여기 주죽이 있고요. 주죽이 있고 이것도 다 문틀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의 폭이거든요. 문의 폭이 중요한 거거든요. 문의 폭을 나눠서 4등분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이 문이 결국에는 속으로 다 숨겨지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기둥과의 거리에서 이 기둥 사이에 주죽이 하나 선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주죽 사이즈를 만일 18푼 54mm면은 이 치수를 빼고 4등분을 해야지 그래야지만 이 문이 두껍다지로 밀었을 때 숨겨집니다. 보통 대목일 하시는 분들이나 일반 이제 목수일 하시는 분들은 요 점을 간과하고 그냥 기둥에서 기둥 사이를 4등분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설주에서 설주 사이 4등분을 해서 이 문을 이 문을 치수를 그대로 잡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게 가장 이 내부 덧문에서는 주의를 해야 될 점이고요. 지금 이 장식을 보면은 예전에는 다 이제 사슬고리였죠. 윗부분이 다 사슬고리였고 밑에는 이제 호리병꽂이라고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현대에는 불편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거를 거의 신축이나 개축이나 사용하지 않는 추세거든요. 그렇게 되면 만일 사슬고리를 한다면은 이 내부로 차지하는 공간이 자 기존 지우고 다시 그릴게요. 자, 일단은 그 문제점을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시고요. 자, 상부 수장이 있고 여기서 이제 내부문, 외부문이 건지턱이 있고 움직였네. 이제 외부문이 있으면 사슬고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 걸려야 되는데 여기 배목이 이렇게 박히겠죠? 걸려야 되는데 그러면은 배목 공간하고 사슬고리 걸려야 되는 공간이 최소한 한치 이상은 30mm 이상은 필요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덧문틀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상인방에서 이 사슬고리를 걸으려면 최소한 90m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90mm. 이럴 경우에 그래 90mm 공간에서 문틀이 설치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상부에 어떤 제약 요인이 있다고 하면은 설치가 불가능하겠죠. 사슬고리를 하면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요즘에는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유리문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사슬이 유리를 파손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주로 양식 꼬지새, 꼬지새라고 영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플러시 볼트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추세로 거의 됐다고 보죠. 문화재 보수하는 거 아니면은 자, 내부 덧문은 그렇게 설치가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자, 문이 이제 내부 덧문이 다 18mm로 통일을 보통 하거든요. 18mm로 통일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테이핑 레일로 다 시공이 되고요. 여기 21mm 홈이 되고, 자, 여기가 간격이 6mm가 되고, 다시 여기가 21mm 홈이 되고, 앞에는 24mm를 남겨서 고정창이 들어가게, 고정창 18mm가 들어가고, 보통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맨 바깥에 사창, 요게 창호지 창이 되겠죠? 안쪽이니까. 요게 고정창이 되고요. 창호지 창이 되고, 요게 사창, 방충망이 되겠죠. 이렇게 시공이 됩니다. 이제 기존 문틀에, 요게 이제 기존 문틀에 이렇게 설치가 되고, 바깥으로 여닫이가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시공 도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사이즈는 딱 정해진 건 아니고요. 내부 덧문에 호차를 쓸 경우에는 또 문 두께도 달라지고 시공 방법도 달라집니다. 자, 지금은 또 이거는 383번지인데요. 기존 하이샤시 문짝이 밖에 있고, 지금 내부에 덧문을 노출형으로 양면 맹장문을 설치한 경우인데요. 이 전체 사이즈만큼 이 문을 사이즈를 짠 거고요. 그래서 덧문틀을, 그리고 이 덧문틀은 내장 두께에 맞춰서 치수를 맞춰준 거고요. 이것도 설치하는데 이 벽이 완전한 평면이 아니라 뒤에 나무도 받치고 선택적으로 나무를 받치고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그 틈을 마감을 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